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한번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석사 후에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박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질문. 파트타임 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위기인가요? 직장마다 분위기가 다른가요? 두 번째 질문. 파트타임 박사 학위 취득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세 번째. 파트타임 박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사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한 박사와 비교할 경우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은 파트타임 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위기인가요? 직장마다 분위기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직장마다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를 가는 걸 허용해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 복지의 형태로서 그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할 때 이런 학비를 지원해주는 회사들은요, 정말 좋은 톱티어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톱티어 대기업들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톱티어 대기업에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갖추셔야겠죠. 근데 사실 이런 톱티어 대기업들이 이런 학비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거는 사실 한국의 톱티어 대기업도 이런 걸 해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말 좋은 톱티어의 대기업들은요, 직원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회사 복지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좀 톱티어 대기업들은요, 직원들이 퇴근 후에 뭐 영어 학원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일본어 회화 학원 다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어 회화, 이런 거 회사에서 다 비용을 지불을 해줘요. 그 정도까지는 다 해주고요. 그렇지만 한국 대기업들도 한국 대기업 다니면서 그렇게 한국의 석사나 박사 과정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직장 안에서 고가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팀장급 임원이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가 좋아야겠죠.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기업들도 이런 학비 보조를 해주는 혜택이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대기업들이에요. 인류 대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고가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나 고가를 좋아야 되는지는 회사마다 지침이 있고 회사마다 경쟁이 있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두리뭉실 제가 제 경험상 알려드린다면 적어도 팀 안에서 상위 10% 안에들은 고가를 받아야 돼요. 즉 전체 팀원이 100명이라면 그 안에서 10등 안에 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라 하면 회사 이윤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 인재다 싶어가지고 더 개발을 해주는 걸 도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가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 자체가 되게 좋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엔 회사에서 이제 그런 학비 보조를 해줘서 그거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저는 풀타임으로 대학원생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미국 대학원 주변에 그런 대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기업에서 뭐 부장 정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과장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급의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고가를 되게 잘 받으셔서 그렇게 석박사 과정에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리냐면 정말 돈이 없으셔서 박사 과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시는 분들, 하지만 어떻게든 석사는 마칠 수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 석사 마치고 미국에서 대기업에 직장을 잡으신 다음에 영주권 처리 받으시고 회사 잘 다니시다가 회사에서 좀 고가 잘 받으셔서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박사 가는 그런 플랜도 있다는 거를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맹점은 뭐냐면, 이 대기업이 되게 좋아야 돼요. 아무 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이런 복지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톱티어의 대기업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석사과정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톱티어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만드신 후에 그 후에 노려볼 수 있는 게 파트타임 박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한국 대기업에서도 정말 고가 잘 받은 사람들은 미국 유학을 보내주기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대기업에서 그 안에서 고가 잘 받아도 그 한국 대학원 보내줄까 말까인데 미국 대학원을 보내주는 케이스도 본 적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얼마나 충성을 해야겠어요. 정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뼈를 갖다 바치는 그런 엄청난 충성을 해야 그런 걸 해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대기업에서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미국 박사과정에 오신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또 한마디를 드리자면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어떻게 하냐면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배신을 때려가지고 제가 본 사람 대부분 그랬어요. 배신을 때리고 미국에서 박사 마치면 미국에서 잡은 다음에 그러면 한국 대기업에서 해고를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받았던 돈을 다 뱉어내라고 하겠죠. 근데 다 뱉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잡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한번 알아보세요. 다양하게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혹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미국 박사로 오시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 회사에서 만약에 미국 박사 가는 거를 서포트 받았다면요, 학위 마친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그 회사를 다시 다니고 몇 년 이상 다니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파트타임 박사 학위 취득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셨죠. 자,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요. 파트타임 박사 학위 취득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하는데 대부분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정은 없고요. 학비 정도 정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회사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했죠.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학원 가는 거 정도, 학비 정도 서포트를 해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정말 레어한 케이스인데 한국 대기업에서 미국 박사과정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충성심이 높은 직원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학비 플러스 미국 체류비까지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레어한 케이스고, 하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냐, 박사 마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회사를 몇 년 이상 다녀줘야 되는데 박사만 마치고 미국에 잡고 회사에 배신 때리고 그 받았던 돈을 다 물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한국 회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인사과에서 그 충성심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몇 번이나 꼼꼼하게 점검을 해요. 이 사람은 학위를 마치고 반드시 다시 자기네 회사로 돌아올 것인지 아닌지,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그렇게 테스트하고 선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많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이런 미국에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해 본 건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제가 본 사람들 보면은 다들 그냥 미국에서 잡은 다음에 이제 회사랑 빠이빠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회사랑. 뭐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질문. 파트타임 박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박사 마친 사람들과 대비해서 말이죠. 저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 사회가 어떤 사람이 파트타임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한 사람이 실무와 학업을 융합해서 뭔가 연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파트타임 박사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석사를 2 아카데믹 이어 만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8월 입학 5월 졸업이니까 석사 1년 9개월 만에 끝냈죠. 그리고 박사는
4 아카데믹 이어 만에 끝냈어요. 이게 4 아카데믹 이어면 9월에 입학, 5월 졸업이니까 사실은 3년 9개월 만에 졸업한 거죠. 그러니까 풀타임을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파트타임은 정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뭔가 자기가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파트타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의 관리가 정말 투철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늦춰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 주변에 대기업에서 부장님이신데 이제 나이 먹고 공부에 꿈이 생기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수한다고 나이 들고 교수하고 싶다고 그렇게 박사를 따시는 한 학생분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수한다고 그렇게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은 봤는데 그분이 결국엔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10년이 걸렸냐면 매일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조금씩 와서 연구하고 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제가 박사하는 동안 이제 F2 즉 유학생 배우자 비자로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하고 미국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하고 이제 영주권이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와이프도 똑같이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뭐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파트타임으로, 참고로 파트타임은요 F1 비자로는 제가 알기로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F1 비자의 조건이 풀타임 학생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F2 배우자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런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제는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와이프도 사실 공부에 좀 꿈이 있어서 학위 과정을 새로 최근에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한 학기 마치는데 한 학기면 끝내는 과정인데 그게 2년 걸렸어요. 왜냐면 애 키우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트타임의 가장 큰 단점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와이프만 해도 한 학기 지금 그 학교 등록한 지 지금 첫 학기만 겨우 마쳤는데 지금 그거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와이프랑 저랑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결혼도 하고 애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애랑도 놀아줘야 되고 뭐 이제는 좀 사실 나이 들어서 나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뭔가 이제 학위 과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